한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거대한 결단이 정작 그 결단을 내린 개인에게는 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려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태조 이성계의 선택, 그 위대한 결정 뒤에 숨겨진 피와 고뇌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선택이 과연 500년 조선 역사에 어떤 거대한 후폭풍을 남겼을지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한 인물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갈등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흥미진진한 서사 속에서 한 시대의 운명과 한 개인의 비극을 동시에 경험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14세기 말, 고려는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과 부패로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썩어 문드러진 나라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피폐해져 가던 고려를 지탱하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뛰어난 무장들의 활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 장군입니다. 그는 동북면의 변방 출신이었지만 탁월한 지략과 용맹함으로 왜구와 홍건적을 무수히 물리치며 전쟁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승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전장에서 보여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무너져가는 고려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려 말의 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륙의 정세가 요동치면서 고려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새롭게 떠오른 명나라는 고려의 영토였던 천령위 지역에 자신들의 관청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는 고려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죠.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천령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으로 맞설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최영 장군을 필두로 한 강경파는 명나라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요동정벌을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요동정벌이란 명나라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위세를 꺾고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동정벌군의 총사령관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이 무모한 계획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며 장마철의 활과 갑옷이 젖어 무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북쪽으로 진격하는 틈을 타 왜구가 침략할 수 있다. 는 4가지 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을 극구 반대했죠. 하지만 최영과 우왕의 강경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 국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압록강 위화도에 다다른 이성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을 겁니다. 그는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격하면 패배가 뻔하고 회군하면 역적이 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운명의 회오리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이성계를 덮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압록강 위화도, 이성계는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결단을 내립니다. 요동정벌을 거부하고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회군하는 이른바 쥐화도 회군을 단행한 것이죠. 그의 군대는 거센 빗속을 뚫고 개경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성계의 회군은 고려 조정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개경으로 진격한 이성계는 곧바로 우왕과 최영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순식간에 고려의 정치 지형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피바람이 부는 권력 교체의 현장에서 이성계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역성혁명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성계는 이들과의 연합을 통해 단순히 왕조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대의 명분을 굳건히 다져갔습니다. 밤늦도록 정도전과 마주 앉아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는 이성계의 모습은
단순한 무장이 아닌 한 시대의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고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선택 뒤에는 과연 어떤 비극과 고뇌가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랜 혼란과 갈등의 세월을 뒤로하고 드디어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에게서 형식적인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염원과 환호 속에 새로운 왕조 조선이 마침내 그 웅장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죠. 태조 이성계는 단순히 왕좌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낡은 고려의 잔재를 걷어내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수도를 개경해서 풍수지리적으로 더욱 길하다고 여겨진 한양으로 옮기는 대역사를 추진하며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한양 도성에는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와 번영이 꽃필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밝은 빛 아래에는 서서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고려의 충신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추진하는 역성혁명에 끝까지 반대하며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는 시조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그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 여러 차례 회유하려 애썼지만 정몽주의 뜻은 바위처럼 단호했죠. 결국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보낸 자객의 칼날 아래 개경 선주교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정신을 대변하던 그의 핏방울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라도 그 비극적인 선택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아팠으며 이성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의 환상은 채 피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거대한 비극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역사에 기록된 광자의 난이었죠. 새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들 이방원은 정도전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 하며 자신의 이복 동생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큰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통해 강력한 군주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이방원의 야망과 재상 중심의 합리적인 통치를 꿈꿨던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결국 이방원은 1398년 음력 8월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세자였던 이방석을 비롯한 여러 왕자들을 제거하는 참혹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한평생 외적과 싸워 나라를 지켜왔던 이성계에게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아들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리는 모습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나라의 통치자로서 이성계는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왕조가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피로 물드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며 시작했던 위대한 여정이 결국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는 처참한 비극으로 치닫는 현실은 그에게 깊은 회한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자는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무겁고도 차가운 숙명의 짐이 되어버렸을 뿐이었죠. 권력의 속성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이성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꿈꾼 대의 명분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왕좌는 더 이상 그에게 영광이 아니었죠. 결국 이성계는 깊은 회한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에게 왕위는 더 이상 꿈을 향한 열정이 아닌 쓰디쓴 현실의 무게로만 다가왔을 뿐입니다.
한때 위대한 결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태조 이성계.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지울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한 이상 국가를 꿈꾸며 시작했던 그의 위대한 여정은 어째서 이토록 참혹한 가족 비극으로 귀결된 것일까요? 조선 건국이라는 찬란한 시작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어둠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겁니다. 역성혁명의 길목에는 언제나 피가 흐르기 마련이었고 이성계의 선택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닦는 과정에서 그는 이미 한 차례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의 강을 건넌 바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정도전은 역성혁명의 완수를 위해 정몽주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성계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는 정몽주를 아꼈기에 그의 제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 이방원의 강력한 의지와 시대의 흐름 앞에 그는 정몽주를 보내고 맙니다. 선주교에 흐른 붉은 피는 단순히 한 충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기 위해 치러야 할 잔혹한 대가였고 동시에 이성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렇게 피로써 다져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은 점차 확고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힘을 쏟았죠. 태조 이성계는 명실상부한 새 왕조의 건설자로서 위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왕자들 간의 처절한 고륙상쟁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은 이성계에게 새로운 왕조를 세운 기쁨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죠.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가족의 피로 얼룩진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왕자의 난은 단순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박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성계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스스로 물러나 쓸쓸히 함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들 이방원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그를 한양으로 모셔오려 했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함흥차사라는 말은 바로 이때의 일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원망과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회한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왕조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내야 했던 그의 모습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성계의 위대한 선택은 분명 조선이라는 찬란한 500년 왕조를 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민본주의 사상의 기틀을 다져 훗날 조선이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의 선택은 왕자들의 난과 같은 비극적인 권력 다툼의 씨앗을 남겼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한 인물의 결단이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동시에 그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고뇌와 비극을 안겨줄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우리는 이성계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자 한 아버지로서 이성계가 겪었던 고뇌와 선택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과연 어떤 빛과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되돌아보게 되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숙명과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계의 선택이 조선의 문을 열었지만 조선은 또 다른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건국 후 벌어진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과 그 속의 인물들을 조명하여 한반도 역사의 숨겨진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